삼각함수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풀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이 다른 하나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 각들이 어떤 사분면의 각인지 찾아줘야겠죠? 자, 920도. 그럼 920도는 몇 바퀴 돌고 그 사분면에 위치하는 건지 확인해 보니까 일단 360도가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럼 두 바퀴 돌고 720도 빼주니까 200도 남겠네요. 자, 그래서 두 바퀴 도는 건 우리가 어차피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오니까요. 200도만 체크를 하면 180도에서 20도 더 간 각. 그래서 얘는 3, 4분면의 각이다. 두 번째, 마이너스 520도요. 자, 얘는 360도를 거꾸로 한 바퀴 돌고 360도 빼주면 마이너스 160도 남겠네요. 그래서 거꾸로 한 바퀴 도는 것도 어차피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60도는 마이너스 180도까지 못 가죠. 그래서 여기 얘가 마이너스 1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3, 4분면의 각이네요. 자, 3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얘는 6분의 6파이를 관계시키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얼마만큼 더해준 거? 항상 분모랑 관련시키죠. 분모 6분의 파이만큼 다시 더 간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갔다. 그러니까 다시 3, 4분면 각이겠네요. 자, 4번 볼게요. 3분의 4파이. 얘는 파이에서 밑에 특수가 관련시키면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다. 마찬가지로 3, 4분면 각이네요. 그럼 답은 이미 5번으로 정해졌는데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볼게요. 4분의 11파이. 분모 4와 관련시키고 x축가의 각, 정수각을 우리가 찾아주면 4분의 12. 얘가 4분의 12파이면 3파이죠. 여기서 4분의 파이를 뺀 거가 되니까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빠졌다. 그럼 얘는 2파이 한 바퀴 돈 거고 여기서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각도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서 갔다가 다시 앞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다. 그럼 얘는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의 각이니까 다른 4분면의 각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7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한번 다 써볼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었죠. 근데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7분의 4파이고 호의 길이 L이 4파인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반지름 R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공식을 이용하든. 그래서 R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L은 R 세타라는 공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L은 R 세타, L 자리에 4파이, R 곱하기 세타 자리에 7분의 4파이 대입해주면 4파이, 4파이 약분하니까 결국 7분의 R이 1이 돼요. R이 얼마다?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는 이미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간편하게 제곱하지 말고 요거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2분의 1 RL, 2분의 1 7L은 4파이다. 약분해주면 얘가 2가 남으니까요. 14파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14파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이거 앞에 중단원 문제에서도 있었던 문제죠. 삼각함수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 원점과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의 값을 구하시오. 두 수를 곱하라고 했죠. 자, 1, 마이너스 2니까요. 1, 마이너스 2. 지금 4, 4분면의 각이네요. 4, 4분면의 각. 자, 여기를 P점이라고 했을 때 얘가 1,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래서 세타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이거 지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반지름의 길이 OP,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길이로만 했을 때 1이고 여기는 2.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니까 얘가 5의 루트 씌운 거,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어요. r 루트 5. 그 다음에 y좌표는 즉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 r은 루트 5, x좌표는 1이다.
두 개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선생님이 정의를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4분면의 위치와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얼싸탄 코니까요.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을 x축과 이루는 예각을 여기를 알파라고 뒀을 때 우리가 이 알파를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겠죠? 이 알파도라고 했을 때 여기 빗변이 루트 5, 여기 세로선, 여기 높이가 2,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때 크기는 사인은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 해서 부호와 크기를 따로 구해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정의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분의 1이다.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너네가 편한 거 이용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난 정의 이용하는 게 편하다. 아니면 그냥 부호와 크기 따로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실수를 안 하는 풀이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요. 자, 그러면 2, 4분면의 각일 때 누구만 플러스입니까? 얼싸.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모두 음맥값을 값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절대값하고 지금 제곱근 값이 나와 있어요. 자, 절대값 어떻게 나온댔어요? 절대값의 뜻은 원점으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요. A가 음수면 얘는 거리를 나타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나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곱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얘를 확장해서 n제곱근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거 제곱근만 우리가 따졌을 때 여기 2가 생략돼 있었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A로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얘는 절대값 A로 나온다. 그래서 얘가 n제곱근 A의 n제곱근 할 때 n이 짝수면 어떻게 나온댔어요? 절대값 붙여서 나온다고 했고 n이 홀수면 그대로 나온다고 한 거 기억나죠? 자, 얘는 2일 때 우리가 적용한 거고요. 그럼 사인은 플러스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일단 코사인 제곱에 제곱근이 지금 쓰여져 있으니까 루트 코사인 제곱이니까 절대값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 절대값 탄젠트 세타예요. 자, 코사인이 음의 값이에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A 값이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나온다. 얘도 탄젠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나왔죠. 자, 여기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의 값이었나요? 얘는 바로 탄젠트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를 하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함수의 관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게 이용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성질이겠죠. 절대값 우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범위를 나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곱근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절대값 A로 나온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이번에는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누구만 플러스? 얼싸 탄젠트만 플러스고 코사인, 사인은 다 음맥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형태의 값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직각삼각형 그려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호와 크기를 따로 생각해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 나오려면 여기를 4, 높이를 3, 밑변을 4, 높이를 3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3대 4대 5. 특수각 비율로, 특수비로 생각해 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인, 코사인은 일단 부호는 둘 다 음수. 그 다음에 사인은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항상 직각삼각형 이용해라. 왜? 우리는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럼 우리가 이런 관계식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쵸? 탄젠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얘네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일단 지금 분모가 다르니까 이 두 분수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통분하고 싶죠. 그래서 1-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분모 다르니까 곱해주고요. 그럼 여기 위아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코사인 세타, 1-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1-사인 세타. 자, 계산해주면 1-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얼마?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사인 세타, 1-사인 세타에 지금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미 분모에 1-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얘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1로 정리가 된다. 이상하지만 이게 답입니다. 자, 7번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풀어봤죠. 이렇게 계수들 2차 방정식에 그 식을 주어지고 그 다음 두근을 미지수로 뒀을 땐 뭘 이용한다? 그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 수도 없이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2차 방정식 a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a분의 b와 a분의 c인데 일단 두 근의 합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 곱일 때는 안 붙는다. a분의 b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a분의 c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a분의 b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합이 나왔고 곱의 형태를 구해야 되는 거다. 앞에서도 계속 풀었죠. 합과 곱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합의 형태가 나와 있는 식을 제곱해줘야 된다. 완전 제곱식 해주면 4분의 1 되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다. 얘의 값은 1이고 2 곱하기 얘는 2분의 a로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약분돼서 1 더하기 a가 4분의 1이니까요. 결국 a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지금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거가 느껴져야 돼요. 계속 앞에서 중단한 문제든 우리 예제 문제든 합이 나왔을 때 곱 또는 곱이 나왔을 때 합 또는 차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속. 자, 8번 문제 볼게요.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얘 치역을 구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인, 요 뭉탱이, 사인의 값은 여기 정역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사인의 값은 항상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요 사인 값은 1 이하다. 그래서 끝점만 계산해서 그 범위로 나타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양수일 때는 그대로 얘가 1일 때 최대값,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사인 값이 1일 때 3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결국 치역의 범위가 이 최소, 최대 범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치역이 되겠고요. 최대값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4가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식을 만들어줘도 되지만 얘네가 길기 때문에 이제 식을 만들어주다 보면 우리가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자꾸 잘못 쓰다 보면. 그래서 그냥 얘의 값,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얘의 값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 값 사이로 치역을 나타내주면 된다. 얘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항상 범위는 얘와 얘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넘어갈게요. 자,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6분의 5파이든 3분의 11파이든 x축 각과 여기 특수각, 분모를 보고 특수각을 관련시키라고 했죠. 그럼 6분의 5파이는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냐? 6분의 파이랑 관련시켜야 되니까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만큼 갔다가 6분의 파이만큼 다시 돌아온 각이니까 이때 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얼싸, 사인은 플러스고 x축과 이룬 예각은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사분면의 위치, 그리고 크기는 x축과 이룬 예각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11파이 구하려면 3분의 11파이를 분해해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3이니까 특수각 3분의 파이, 60도와 관련시킬 수 있겠죠? 그럼 3분의 12파이 얼마예요? 4파이가 되겠죠?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값이다. 그럼 4파이는 두 바퀴 돈 거고 무시해도 되겠죠? 거꾸로 3분의 파이만큼 갔다. 그래서 이때 얼싸탕코니까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은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코사인 60도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다. 그래서 값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예요? 1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대비 잘 하시고 항상 교과서 마스터가 먼저입니다. 교과서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고 다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